네, 안녕하세요. 주한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 옵션의 개념과 HTTP 페이로드 탐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크게 두 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스노트 IDS IPS의 가장 중요한 페이로드 디텍션 옵션 중에 하나인 컨텐츠 옵션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스노트 IDS IPS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텐츠 옵션을 다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컨텐츠 옵션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HTTP의 페이로드에서 일정 패턴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로깅하는 내용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컨텐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컨텐츠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컨텐츠 옵션은 스노트 IDS IPS에서 탐지하는 페이로드에 있는 패턴을 조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텐츠 옵션을 이용을 해서 그 지정할 수 있는 페이로드의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옵션과 이 컨텐츠 옵션을 일부 변형해서 동작하도록 만드는 모디파이어라고 부르는 지시자 키워드가 추가로 있는데요. 이것들도 페이로드 디텍션 옵션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 옵션이라는 것과 노케이스, 로우바이츠, 뎁스, 옵셋과 같은 추가 페이로드들을 추가 키워드들을 사용을 같이 하면 조금 더 그 고급진 어드밴스드한 탐지 룰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로직을 가진 룰을 개발하실 수가 있죠. 이 컨텐츠 옵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단말은 네트워크 통신을 하겠죠. 한쪽 단말은 공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한쪽 단말은 웹서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나 사용자가 웹서버에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HTTP라고 가정하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에 요청 메시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HTTP 요청 메시지는 다른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HTTP 헤더 부분과 그리고 HTTP 바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청 메시지의 기본적인 이제 골격이 되겠죠. 이 요청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TCP/IP 프로토콜 스위트를 기준으로 패킷 전체에서 보았을 때 TCP/IP 프로토콜 스위트 기준의 패킷을 보면 일반적으로 맨 앞쪽에는 이더넷 헤더가 있고 그리고 IP 헤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TCP 헤더나 UDP 헤더가 있는데 HTTP는 TCP를 기반으로 하니까 TCP 헤더가 올 거고요. 그리고 HTTP 헤더가 존재하죠. 그리고 HTTP 헤더 뒤에는 HTTP의 바디가 이제 등장을 하겠습니다. 오가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죠. 페이로드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HTTP 헤더와 이제 바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시스템이 웹서버, A라는 시스템이라는 게 어태커, 애드버서리가 될 수도 있고 유저가 될 수도 있는데 웹서버에 HTTP 요청 메시지를 발생시키면 이때 get이나 post 같은 메서드를 포함을 한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물론 그 메시지 안에는 URI도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쭉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웹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럼 이 데이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은 전달이 되는데요. HTTP 요청 메시지의 경우에는 URI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body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RI나 body 부분이 일반적으로 HTTP의 그 유해한 페이로드를 탐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고요. 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HTTP 요청 중에서 쿠키라고 부르는 헤더도 존재합니다. 이 쿠키라는 헤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어요. 우리가 HTTP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하면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포함시키는 영역이 정리를 하자면 세 군데인데 URI 그리고 쿠키 그리고 바디 세 군데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통해서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이제 데이터는 서버에게 받아들여지고 파싱이 됩니다. 근데 일반 데이터가 아닌 공격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URI나 쿠키 헤더 혹은 바디를 통해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와프 같은 보안 솔루션들은 URI, 바디, 쿠키 부분을 조사를 해서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차단하기도 하겠죠. 마찬가지로 HTTP 응답도 웹 서버를 통해서 요청자한테 다시 전달이 될 텐데 응답 메시지도 똑같이 요청 메시지하고 구조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와 헤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헤더 부분에는 요청자, 뭐 공격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데 헤더 부분에는 뭐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요청한 주체가 HTTP 요청 메시지를 서버에게 보냈을 텐데 그 메시지를 잘 처리했는지 추가로 정보를 응답해줄 정보가 더 있는지 아니면 뭐 요청자가 요청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서버 쪽에 문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요청자의 요청 서비스 즉 HTTP 요청 메시지를 받아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는 걸 반대로 응답 메시지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 응답 메시지의 상태를 표현하는 숫자 값을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고요. HTTP의 응답 메시지에는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개 헤더들이 등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바디에도 데이터가 등장을 합니다. 어, HTTP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는요. HTTP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달이 돼서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브라우저 사용하면은 URL 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HTTP나 HTTPS 문자열로 시작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컨텐츠를 포함해서 컨텐츠가 렌더링이 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버로부터 응답이 되는 메시지 안에는 자바스크립트나 HTML 같은 코드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코드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달이 돼서 브라우저의 본문 쪽에 서 보여지게 되는 이런 구조죠. 네,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용자가 만약에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응답 메시지에 HTTP 응답 메시지에 바디에 포함이 돼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달이 되고 사용자의 브라우저는 이에 따른 제스처를 취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준다.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저희가 실습을 하나를 해볼 건데요. 뭐 실습 제목은 컨텐츠 옵션을 이용한 HTTP 패킷의 페이로드 탐지입니다. 이 실습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저희가 컨텐츠 옵션을 공부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옵션을 이해하자는 게 이 실습의 개념이자 이제 목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실습을 이런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 이제 HTTP 요청을 발생시키는 주체는 이제 칼리 리눅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웹서버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윈도우 운영체제로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상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파일을 이제 웹서버죠. 윈도우 운영체제 웹서버에서 파일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이제 멜리시어스라는 이제 악성 파일 역할을 하는 거죠. 멜리시어스라는 문자열 패턴을 가진 파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노멀, 이제 정상적인 파일이라는 의미로 그냥 일반 파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생성해 둘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칼리 리눅스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있는 멜리시어스라는 파일과 그리고 노멀이라는 그 파일 두 개를 다운로드를 시도를 할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HTTP 요청이 전달이 되겠죠. 웹서버 쪽에. 그럼 웹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응답 메시지에 응답 메시지에 멜리시어스 파일의 컨텐츠와 노멀 파일의 컨텐츠를 포함을 시켜서 사용자의 브라우저, 즉 칼리 리눅스의 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이때 이제 중간에 스노트가 존재하겠죠. 스노트가 존재하고 스노트는 이 트래픽을 모두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적당한 룰셋을 집어넣어서 이 컨텐츠 중에서 오가는 컨텐츠 중에서 멜리시어스라는 패턴이 담겨 있는 파일이 지나갈 때만 어, 로그가 남겨지도록 하는 것이 이 실습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저희가 컨텐츠 옵션을 이용을 해서 스노트에 룰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스노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악성 페이로드의 패턴이 매칭을 했을 때만 그때만 로그를 남기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의 좌측이 애드버서리 혹은 사용자 역할을 할 칼리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이 웹서버 역할을 할 윈도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는 HF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동한 상태입니다. 바탕화면에 웹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파일은 여러분들 환경에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만들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HX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HXD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파일 메뉴에 New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멜리시어스 파일과 노멀 파일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멜리시어스라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멀이라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이 파일 안에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혹시 도구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파일 메뉴에 New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키 문자열을 입력하시고자 할 때는 그 우측에 있는 문자열을 표현하는 항목에 타이핑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 주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파일에 라이팅이 될 겁니다. 저도 이런 방식을 통해 파일 두 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malicious.bin이라는 파일 그리고 normal.bin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고 이 두 개 파일이 웹이라는 폴더 안쪽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alicious.bin, normal.bin을 다운로드를 시도를 해보는 것이 이후 칼리 리눅스에서 할 실습이 되겠습니다. 네, 칼리 리눅스에서 웹서버에 접근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웹이라는 폴더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웹이라는 폴더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루트 폴더에 malicious.bin, normal.bin이라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스노트의 룰을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스노트의 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실습 환경에서는 etc의 스노트의 룰즈 안에 exam.rules라는 파일 안에다가 룰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lert이라는 이제 그 룰의 수준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출발지 IP, 목적지 포트, 목적지 IP, 목적지 포트는 any로 지정을 했습니다. 즉 오가는 방향이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는 뭐 컨텐츠 옵션 기본 룰이다 라는 간단한 내용을 포함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 옵션을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컨텐츠 옵션은 malicious라고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즉 malicious라는 내용이 포함이 된다면 우리는 이 내용이 이제 페이로드에 포함이 된다면 룰에 히트를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네. 룰 입력이 끝났으니까 스노트 엔진을 다시 구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트 엔진을 구동했고요. 그리고 다른 원격 SSH 콘솔에서는 로그를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앞선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에 로그의 스노트 폴더에 있는 alert이라는 파일을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고요. tai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F 옵션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스노트 엔진도 구동되어 있으니까 한번 HTTP 트래픽을 발생시켜 볼 텐데요. 그 HTTP 트래픽을 이제 발생시킬 때 저희가 한 가지 검증을 추가로 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와이어샤크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요. 와이어샤크 도구를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을 해서 오가는 트래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해주고 분석해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캡처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모니터링할 카드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이더넷 0번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여기 스타트를 이더넷 0번 네트워크 카드를 이제 그 칼리 리눅스의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눌러서 모니터링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필터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 너무 노이지하니까 HTTP만 보겠다라고 필터를 주시고요. 그리고 normal.bin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시도를 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요청도 발생됐고 서버로부터 응답도 발생돼서 브라우저에게 컨텐츠가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malicious.bin도 마찬가지로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룰이 업데이트가 됐죠. malicious라는 패턴이 페이로드에서 이제 탐지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malicious를 클릭해 볼까요? 업데이트가 되죠. 스노트에 탐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노멀을 클릭하면 트래픽이 지나는 가는데 패턴이 히트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와이어샤크에서는 이제 더 트래픽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HTTP 요청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메시지를 보면 간단하죠.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서버 쪽에 normal.bin을 주세요 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응답 메시지가 왔네요. 205K. 성공적으로 요청을 처리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HTTP 헤더 부분 밑에 페이로드 바디가 붙어 있을 텐데요. 이 바디 부분이 랭스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 바디 부분의 길이 값을 보면 이 컨텐츠 랭스라는 헤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48바이트라는 의미죠. 즉, 이 바디 부분이 48바이트라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normal이라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전체가 하이라이팅된 부분이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메시지가 칼리 리눅스에게 전달이 됐을 땐 히트되지 않았죠. IDS의 룰이요. 근데 이 malicious.bin이라는 파일을 요청을 했을 때 이 컨텐츠가 응답 메시지의 바디에 포함이 됐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48바이트 길이의 컨텐츠고 그리고 하이라이팅된 내용을 보면 malicious가 포함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파일의 컨텐츠가 칼리 리눅스에게 응답이 되면서 스노트의 룰셋에 히트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로그가 남게 된 것이겠죠. 네,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컨텐츠 옵션의 개념과 HTTP 페이로드 탐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